안녕하십니까. 두레교육이사 박기혁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침몰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앞서 미리 준비하며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두레가 이렇게 또 새로운 방향의 진행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더 어려운 환경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의 진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본다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 행복나눔 2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 그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된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더 넓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디지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움츠리고 예전의 아날로그 시대의 상황으로 접목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만 모든 것의 개념의 시대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시대적인 착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은 결국 우리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또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두레가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오늘 행복나눔 2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변화됐죠. 디지털 시대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 플랫폼 안에서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고 연결하고 진행하는 귀중한 역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레가 준비한 위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레가 준비하고 있는 두레몰에 그 앱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하는 것을 보면 회원가입 여기를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로 해서 비밀번호 넣고 자기 이름 입력하고 추천인 누가 추천했는가 아이디 입력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입 완료하면 이제 이 두레몰에 대한 이 앱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몰에 진입하려면 이제 아이디, 전화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그대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레몰이라는 이름을 누르면 어디서든지 이쪽에 있는 행복나눔 이제 이 두레몰 이게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 작대기 3개 이거를 누르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기에 대한 전화번호를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들을 나눠 있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서 또 별도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면 이거는 이제 QR 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는 그 식당에서 메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선정하고 아니면 식당에 대한 방향성을 할 때 바코드만 찍어도 막바로 이 QR코드만 찍어도 거기가 어디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업은 결국 이제 목적의 방향은 뭐냐 그러면 월급식으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있습니다. 이 연금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는 연금은 사전에 계속해서 그 연금에 가입하고 이제 이 불입을 해야 되죠. 연금에 대한 앞으로 받을 걸 계산하고 자기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진행하지만 그런데 이 둘에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연금 소득을 받으려면 뭐 회사에 진입하고 입사해서 뭐 20년 동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연금에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금을 월급에서 연금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매달 이렇게 불입을 한 뒤에 이제 그 회사를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때가 되면 받게 되는 게 연금인데 실제 이 우리 디지털 두레에서는 이 연금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 그래도 월급식으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디지털 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한 번.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한 번만 설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5명을 경영지도해서 기업가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연금 소득이 발생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디지털 기업가로 활동하고 누적 수입이 100만 원 될 때마다 사회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죠. 기부 문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는 미국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이게 약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드리면 20만 원 기부가 일어난다는 말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자선기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세금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둘의 그룹은 운영 지침이 뭐냐면 경영지도 교육 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바이러스 시대가 돼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떤 그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서 둘이가 앞으로 나아갈 디지털 시대로서의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에서 그 디지털 기업의 핵심 뭐냐 그러면 품앗입니다. 품앗이. 그런데 품앗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미적지근한 신뢰가 아니라 정말 품격 높고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품앗이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그 디지털 기업의 그 공통적으로 둘에서 진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벼운 소비가 연금 소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일리지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연금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제품을 한꺼번에 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연금 소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앱에 위톡도 있고요. 이제 위톡은 주로 이제 글로벌 수익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레몰에 대한 이거는 새로운 수익 구조의 창출로 준비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공유경제 700마일리지가 그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 구자를 700마일리지로 보는데 한 구자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가 700마일리지가 되면 이거는 스피로버 구조죠.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첫 번째 일란에서 스피로버로 나에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죠. 자, A에 이렇게 또 2대에 보면
이렇게 2명씩이 되고 3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라인으로 해서 스피드업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이렇게 1,000원씩 올라오는 거죠. 1,000원씩. 1,000원씩 올려서 나중에 50만 원이 되면 되도록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그러면 700 마일리지 또 이게 마일리지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자가 붙어서 진행해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제 많아지면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방향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가 되면 또 마찬가지죠. 이리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는 거죠. 디지털 기업의 키로 행복나눔 2는 1,500 마일리지로 15,000 마일리지로 디지털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데 설립이 되면 행복나눔 2에 가입이 되고 디지털 기업가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영지도비라 그래서 추천비죠. 일반적으로 1인 추천할 때마다 1인 경영지도에서 세울 때마다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공유수당으로서는 10,000원씩 직대 3구자로 10대까지 요구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경력 2구자는 100만 원씩, 공유경력 2구자는 50만 원씩이니까 2구자에 100만 원이죠. 그리고 지분 출자 1,000만 분의 1은 실문 증서를 이렇게 발급해 드립니다. 그 연금소득을 받으려면 본인 제외 활동하는 5명을 경영지도해야만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경력 확인서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구자죠. 2구자 50만. 그래서 100만 원이 되고요. 이건 1,000만 분의 1. 이거는 지분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표 등록증, 위톡에 대한 그 다음에 특허. 지금 진행하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특허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 설립은 15,000 마일리지로 구입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이 시작되는 거죠. 길이 오픈되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면 다구자도 가능합니다. 다구자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둘에는 자체 브랜드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모든 제품들을 런칭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제품들을 쭉 보면 이렇게 있죠. 제품들이 지금 현재 8가지 아직 노코비다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폐황수 이거는 이제 그 선인장 액기스죠. 이것도 하여간 좋은 현상을 보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폐황수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건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인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황수는 어떻든 간에 그 우리가 원래 이게 100년초 아닙니까? 100년초. 100년초 즙이기 때문에 선인장은 100년초인데 즙이라서 아주 이것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 아는 분이 뭐라 하냐 그러면 이거를 뭐 천년초도 같은 계열인데 어떻든 간에 같은 과죠. 그런데 그 즙을 조금 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용종이 없어져 버리더라. 대장에 용종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자임 효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6병에 72만 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 엔자임 효소는 원래 이제 코엔자임 Q10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관 안에 이게 포도당으로 이제 바뀝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에 대해서 혈당치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자세포에서 그걸 나오죠. 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나중에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질 때 그때 태워지는 그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아서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한 축이 뭐냐 그러면요, 칼슘과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절대로 소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몸은요 정말 놀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요 불을 못 붙여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 안에 있던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청원, 이것은 이제 기력이 약한 분들, 기력이 약하다는 말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약하다는 말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코엔자임 Q10 말씀드렸지만 코엔자임 Q10이 ATP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진원지인데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 말은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우리 소화하고 아주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그 한약재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싱이불, 이거는 이제 그런 먹는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양전자와 음전자를 어떻게 교차를 잘 시킬 거냐 하는 거죠. 낮에 태양에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양전자가 많아지면 괴롭고 그 따갑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음전자가 많아지게 하려면 태양에 있는 양전자를 밖으로 빼내고 음전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여기 어싱이불의 개념입니다. 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어싱이불 패드에 이 소켓하고 연결됐죠. 그러면 소켓은 그라운드 땅하고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꼽는 순간 이건 전기를 제대로 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꼽으면 접지하고 그라운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돼서 양전자는 빠져나가고 음전자가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전자를 비타민 G다, 땅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아주 편안한 숲속에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핸드 미스트죠. 수소수 미스트. 이거는 이제 수소에 대한 개념은 100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수소는 가장 작고 흡수력이 가장 빠르고 인체에 무해하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자분들은 이 미스트를 가지고 뒷물도 한다네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궁에 물혹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건 수소니까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는 용전 원자 수소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 뭐라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이런 물 먹고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양도 부족했죠. 옛날에는 먹을 것도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명이 단축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존수소수는요, 어떤 분은 그 집에 있는 그 기본 그 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수소수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거 포탑을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딱 역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집에 있는 거 수소수 물병에다 받아가고 다니면 쉽게 되는데 뭐 하려고 또 이렇게 수소를 들고 다니면서 발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수소가 물과 용해되어서 그러니까 H3O가 됐을 때 용존돼서 결합되어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이거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다른 어떤 그 힘이 아니라 이 수소가 용존되어서 물과 결합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기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시기 5분 전에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3번 누르면 5분입니다. 5분 동안 수소 거품을 탁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용존수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뇌를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는 함부로 모든 걸 넣어주질 않습니다. 뇌 관문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반 뭐 우리가 보약 먹어도요 안 들어가는 게 뇌는 안 들어갑니다. 그 참 이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용존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활성산소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이 되면 아 염증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에 들어있는 물은 처음에는 산화수예요. 플러스 물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발생을 시키면 환원수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녹슨 것을 벗겨내는 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수소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소는 작아서 뇌관문을 통과 가능하다. 이 뇌관문이 있대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뇌로 들어가려면 일반적인 것은 못 들어간다. 통과 불가. 바이러스, 세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요. 바이러스 이번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 그 기관지. 그래서 기관지를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많아서 이렇게 정식해서 커져버리면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통과 못 합니다. 그 대신 어디를 잡죠? 그 사람의 그 숨을 못 쉬게 만드니까 사람이 죽어버리죠. 세균, 일반 항산화제, 다 비타민 C, E, 코엔자임 Q10 통과 못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먹는 것을 알아서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 먹던 대로 먹어요. 왜냐 그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르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이제 홍보가 서서히 되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를 케어한다는 말은 뇌에 들어가서 뇌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 여기는 활성산소가 뭐라 그럽니까?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 태워 ATP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옥토마르스가 4개의 전자를 받으며 독성이 없는 H2를 만드는 도중에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 태울 때 에너지를 만들면 부산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다 그 말은 요걸 못 만들거든요. 요게 팽팽 만들어져서 건강해지면 그러면 활성산소가 없냐? 더 많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소 2개가 전자를 받으면 O2-가 됩니다. 이게 활성산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SOD 효소가 작동해서 아연, 구리, 망간 그러죠.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H2O2 과산화수소가 돼요.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나 철분이나 셀레늄이 건드려서 H2로 물로 만들고 남은 게 또 뭐냐 그러면 OH, 하이드록시 라디칼. 그렇죠?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뭐가 되냐 그러면 활성산소인데 독성이 매우 강해서 우리 DNA를
그 산화시키고 세포 내에 독성을 유발시켜서 세포를 괴사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 OH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뭘 하냐 그러면요, 혈관을 쪼아서 구멍을 내면 그 구멍으로 혈액이 나갈까 봐서 혈액을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때우면 혈관이 막히고, 이게 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혈관을 막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수소수를 마시면 이게 예방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H가 와서 이 하이드록시 레드칼을 만나면 먹는 수소,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예, 용존 수소수 중에서 요게 여기 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H3O입니다. 우리 용존 수소를 만들면 이런 고리를 갖나 봐요. 이거는 물이고요. H2O. 요것도 H2O. 이게 H가 두 개거든요. 여기 H가 두 개고. 예. 그래서 요건 H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H3O.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보세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H가 세 개. 그 다음에 O 하나. 산소는 큽니다. 수소는 적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H3O와 OH,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났어요. 그 용존수 활성산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가서 여기 물이 되고. 여기도 물이 변했죠? 같이 물이 변해요. 예. H2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용존수소수는 수소는 가장 작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바이러스도 잡지만 여러분, 결국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면요, 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내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보통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세요. 기저질환 환자들은 조심하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항상 지금 몸에 질병이 있어요. 예? 당뇨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싹 들어오면 벌써요, 자리를 탁 잡고 금방 사람을 이렇게 몰고 들어가죠. 네, 이번에 그 성탄절에 내가 이렇게, 저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그분이 그래요. 와, 제가 지금요, 사경을 헤매고 9일째 이제 조금 정신이 납니다. 바이러스 걸려갖고요. 저하고 또 동갑입니다. 그분은 기저질환 환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사전에 유지해야 되지, 다 뭐 이제 병 들어버리면 이건 막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원자 수소가 어떤 것인지, 또 측정 결과가 일반물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물하고 이제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사람께 어떠한 건강한 물을 제공을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제공을 하는지, 그거를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돗물과 원자 수소수 정수기에서 추출한 원자 수소수를 동일한 양으로 준비합니다. 수돗물과 원자 수소수를 받아오셨는데요. 일단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네네. 근데 그 수돗물하고 수소수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 다른 점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기포가 좀 있는 것 빼고는요, 전부 같아 보이는데요. 먼저 물 속의 수소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와 물의 환원력을 측정할 수 있는 ORP 측정기를 통해 수돗물과 수소수를 비교 분석해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그 ORP 측정기인데요. 저 ORP라는 것은 그 물이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환원력이 강한 거고요. 이 플러스로 올라갈수록 산화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화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못으로 보면은 녹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환원력은 녹슬은 거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뭐 환원력이 높은 것이 우리 몸에 좋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그 환원력이 그 높으면은 우리 세포가 이런 것들이 그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에 이 ORP가 마이너스로 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몸이 상당히 그 건강해지죠. 이제 수돗물의 환원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ORP 측정기를 넣어봤습니다. 이건 산화수입니다. 520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물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자, 수소수는 환원수라고 이번에는 그랬죠. 원자 수소수의 환원력을 측정해볼 차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00 이하로 내려가는 수치. 이 수치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화수와 환원수는 산화수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고 환원수는 녹을 벗겨내는 전혀 다른 마이너스 물과 플러스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드시면 몸이 건강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예. 플라즈마 바이러스 살균기. 예.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이죠, 이온. 플라즈마 이온이 원래 번개 치면 나타나는 그 이렇게 번개가 반짝하면 플라즈마 이온이요 싹 깔리면서 모든 물을 그 일대를 다 공기를 정화한다 그러죠. 근데 박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실내에 플라즈마 이온이 다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이 돼 있잖아요. 또요. 막 늘어나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실내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게요. 딱 해놓고 있으면 이 플라즈마 이온이 딱 차 있을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비말이 나와서 날라 상대편으로 가는 도중에 그 플라즈마 이온을 만나면 3초 3열. 그래서 10초 살균이라는 겁니다. 10초만 지나면 다 끝난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환경 자체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잡혔나 싶었는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이러스 정말 무섭습니다. 나라는 지금 마비 직전이고요. 너무 속상해요. 네, 맞아요. 이 확진자 수가 줄고 조금씩 안정화가 돼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 우리가 방역 문제에 좀 방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이번 바이러스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한 개인 방역은 기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서는요. 정말 철저한 방역이 있어야 되겠죠. 방역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이요. 3단계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즈마라고 아십니까? 플라즈마요? 그 물에 번개 치면 전기 팍팍팍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플라즈마 뭔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죠.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우리의 일상. 이제 개인 방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데 다중이용시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 3단계 방역 시스템을 선보인 기업이 있어 비지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기업은 각종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특별한 방역 시스템을 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하여 국민 건강, 바이러스 없는 세상 만들기 앞장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플라즈마 방역부스와 플라즈마 클리너를 상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체가 방전 시 이온화된 가스의 집합체를 뜻하는 플라즈마는
자연 현상인 번개나 오로라가 대표적이며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어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에서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일반 촉매제로 살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플라즈마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번개의 원리를 이용하여 빛으로 투시하여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체온 측정과 손 소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이에 기업은 공항의 보안검색대에서 차관, 단계별로 방역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일반 공기 청정기나 완벽한 그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출입구에서 1차로 안면 인식으로 체온 측정을 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을 한 후 37.5도 이하에만 2차로 방역부스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로 방역부스에서 10초간 살균을 해야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3차에 걸쳐서 플라즈마 클리너로 완벽하게 박멸을 시키는 시스템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 예배를 위해 방문하는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기업의 3단계 방역 시스템을 도입,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겁이 나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이 플라즈마 방역 부스하고 클리너가 개발됐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플라즈마 클리너가 소형이지만 30평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균을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봤더니 아주 성도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저도 참 기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이거 설치 후에는 안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각종 모임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 번을 기업의 플라즈마 바이러스 살균기의 원리는 플라즈마가 발생할 시 생기는 오존을 이용, 유기물을 분해, 살균, 탈취하는 것인데 인체에 해가 없어 안전하게 방역할 수 있다고 한다. 플라즈마는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 플라즈마는 우리나라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인체에 무해한 0.05 ppm 이하로 셋업을 시켜서 우리 모든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방역 부스와 플라즈마 클리너는 모든 바이러스를 99% 박멸시킵니다. 우리 인체는 무해합니다. 해외 각국에 수출 예정 중인 기업의 3단계 방역 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플라즈마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유럽 여러 나라와 중남미 국가의 수출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위화를 벌여드리는 가장 훌륭한 효도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3단계 방역 시스템을 구축. 각종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바이러스 살균을 설치하면 안심 매장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병원, 요양원, 미장원, 가정,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교회, 성당, 식당. 이게 설치만 하면 이렇게 안심존이 되는 거죠. 네. 홈 닥터기. 이거는 이제 이제 앰플을 우리 원래 당뇨 환자들이 저 주사를 계속 맞으면 힘이 드니까 이 앰플을
그 제트 인젝션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놓는 원리인데 이 앰플을 맞으면 통증에 금방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요 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감마 S라 그랬죠. 이 약을 개발해서 약으로 판매하면 이렇게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 감마 S가 통증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어떻든 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홈닥터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 안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갖고 요게 딱 들어가서 접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 원리예요. 그래서 꼭 집어넣으면서 한번 돌리면은 우측으로 돌리면 딱 들어가요. 우측으로. 예. 그러면 요 빼면 이제 빼지죠. 그리고 요 앰플병에서 천천히 이제 당기면은 주사약 넣듯이. 예? 주사약 넣듯이. 예. 그럼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돌려서 올리면 빠지는 거예요. 네. 돌려서 올리면. 네. 근데 혹 가다가 여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톡톡 치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 빼주면 돼요. 근데 지금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갔다. 주사기하고 똑같네. 주사 올려, 주사기 네. 올려. 그리고 요 기계는 최대한으로 올려놓으세요. 다 사용하고 나면은 요게 0.3cc 다 쓴 거거든요. 그럼 최대한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0.3cc를 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요게 0.3cc예요. 네. 그럼 여기서 돌려서 끼우세요. 항상 돌리는 거는 오른쪽에. 네네네. 빼는 거는 빼는 거는. 빼는 건 반대죠, 그러면. 자, 근데 이거 끼우시기 전에 이걸 한번 올려야 돼. 이 장전을 해야 돼요. 총 쏠 때 장전하듯이 얘를 먼저 장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고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전하고 장전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약이 들어갈 만큼 돌리는 거예요. 많이 돌리면은 많이 들어가고요. 적게 돌리면 적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실 수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약 나가는 걸 보세요. 그럼 까만 데로 조금 조금 돌리면요, 조금 나가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장전하고. 써봐. 이걸 이쪽에 검은 걸 해주면요. 내용을 내가 보여주면 돼. 탄 넣어더라.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자, 또요. 또 장전하고 돌리시고. 자, 그죠? 이게 약인데 살것 안 투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주사 바늘보다도 이게 더 효과적인 게요. 주사 바늘은 피부를 이렇게 들어가서 주사 바늘이 여기서 약이 이렇게 뭉치는데요. 얘는 어떤 원리냐면 이 피부서부터 이렇게 분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위까지. 예? 주위까지다. 네,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 모양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은 그때 그 모세혈관을 통해 갖고 이 약이 점점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야. 이거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쓰면. 그러면 주사 바늘은 약 넣는 데만 사용된다. 그렇죠. 여기 맨 처음에 바늘. 그렇죠. 약 넣을 때만 약 실린더에다가 약을 요 바늘이요. 예, 예. 한 번 더 설명하도록. 네, 이제 화장실 가도 이제. 그럼 화장실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자, 그럼 끝나고 가고. 자, 그럼 다시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세요. 지금 저기 이제 다 없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부터 눌러서 돌리세요. 자, 그럼 거꾸로 해갖고 주입시키고. 예. 그러면은 여기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요 까만 패킹 있죠? 까만 고무. 그까지 돼야지 0.3cc가 꽉 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했죠. 반대로.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올려야 되겠죠. 0.3cc로. 올리고 그리고 불 제끼고. 예, 그렇죠. 먼저 장전하고 그다음에
닦아 잠그고. 그렇죠? 그다음에 쏠 만큼만 하면은 올라가죠. 다시 한 번 더 제끼고 네, 제끼고 또 돌리고. 돌리고 몇 분 할 수 있니? 예? 몇 분 하겠네. 그거는 이걸 얼마만큼 돌리냐에 따라서 10번도 되고 5번도 돼요. 예, 예. 근데 그 약이 인체에 한 번만에 그 양이 많이 투여돼도 뭐 상관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괜찮은데요. 근데 이걸 많이 돌려서 하면은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 같은 데 쏠 때는 상당히 이걸 갖다 한 반 바퀴만 돌려도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이 피하 지방이 두꺼운데 이런데 엉치 같은 데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 그런 위치마다 좀 한 바퀴 정도면 아니요, 2바퀴, 3바퀴도 돼요. 밑에 하얀 그 살이 짚은 데는 네? 밑에 살이 짚은 데는 좀 많이 엉덩이살이나 뱃살 같은 데 깊이 들어갈 때는 한 3바퀴 정도 돌리시고 이런데 피부가 부드러운데 얇은데 회전근 같은 데도 한 2바퀴 돌려요. 한 바퀴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돌리는 걸 밑에 하얀 그 줄에 그걸 이거 하얀 그 뒤에 네, 이거 돌려. 그리고 지금 왜 안 나갔죠? 지금 왜 안 나갔냐면은 조금 나갔어요. 이걸 돌리고 제끼고 돌려야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얘를 돌리고 제끼면은 없죠. 돌리면서 이미 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요리했어 요리 왼쪽으로 돌리고 화장실 갔다 오시는 우리 할머니들. 왼쪽으로 돌리고요. 아니요, 다시 또 할게요. 네. 아까 한 부위에는 괜찮은데 그 하나 그 앰플 그 하나 소용되어도 괜찮은데 네.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해갖고 막 한 몇 개 앰플을 뭐 해가지고 하면 네네. 그 약에 취해갖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아, 쓰러지진 않는데요. 많이 놀 경우에 사람에 따라 좀 틀리지만요. 살짝 몸살이 와요. 예. 그러니까는 한 100명에 한 5명 정도는 0.5% 정도는 뭐 한 몸살이 올 수가 있어요. 시간 간격을 좀 두고 해야 되겠다, 그죠? 아, 예. 관계 날짜를 아니, 오늘 낳고 내일 낳으면 그건 문제 없는데 오늘 한 번에 많은 곳에 놨을 때 몸살이 올 수 있어요. 몸살도 괜찮지. 그러면 예. 100명에 따라 부위를 어디 놔야 되는 게 그건 너무 지금 광범위해요. 놓더라고 아픈 데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나 놔도 어디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아파요 지금? 예를 들어 아니 이제 뭐 혈압 환자들은 혈압은 안 돼요. 당뇨 환자들은 배에 맞춰지는 거. 당뇨는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갖고 배에다가. 네. 이게 당뇨 심하신 분들은 인슐린을 배에다 지금 배에다 맞으시잖아요. 그 대신에 배에다 맞으시면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네? 선생님도 배에 좀 많이 맞아야 되겠어요. 저요? 왜요? 배 맞았어요. 금방 그 보여줬잖아. 아,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왜 이걸 맞냐면요. 제가 혈압약을 먹거든요. 혹시나 해갖고 지금 맞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혈압약하고 같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건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하다만 얘기, 네? 아까 뭔 얘기였잖아요. 하다만 얘기. 이제 이거를 맞으시면은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저를 맞으면 이 몸 안 좋은 데 상태에서 이걸 맞으면 이 약 효과가 반응을 오기 때문에 많이 아프실 거예요. 명현전상이에요. 네. 맞고 나서 네,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주무실 때 그냥 통증이 되게 심하시는데 하루 지나고 나시면 그 통증이 언제 아프듯이 딱 다 사라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독감 주사 맞기 전에 감기 기운 있는 사람은 독감 주사 안 맞춰주죠. 안 놔주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허약할 때는 맞지 마세요. 맞아, 그 말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놔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하고 뭐 허리도 충분히 이렇게 갖고 이렇게가 되거든요,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타인이 이걸 해서 해줬어요. 네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 잘못되면은? 잘못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의료행위는 아니에요. 돈을 받아서 안 받아도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은 제가 놔드렸어요. 놔드렸는데 이분이 뭐가 잘못돼 갖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놔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이걸 갖다 한 15,000명 정도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어요. 꼭 그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제품이든가 상대방을 갖다 치료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선의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서 고발했다. 그럼 그게 의료행위에 들어가요. 그건 이것뿐만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할 만한 사람은 안 해줘야 돼. 치료라는 말은 절대 그렇죠. 치료라기보다도 완화시켜 준다. 하나씩 예. 힐링, 치료, 회복. 아니요, 회복도 안 돼요. 그냥 완화시켜 준다. 통증 완화. 통증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이게 과대 광고의 통증이에요. 예. 와, 어려. 행복 나눔 2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수당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추천 수당이 한 구자에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자를 했더니 60만 원이 나한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올라와요. 그러면 B도 또 그렇겠죠? B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B도 하면 B도 왜 마찬가지 또 한 구자 20만 원, C기 때문에 60만 원. 또 C1도 그러면 이것도 한 구자 60만 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추천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공유 수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A로부터 시작돼서 추천된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9분이거든요. 9명이 되면 9만 원, 만 원씩이니까. 네. B는 6명이니까 6만 원. C는 3만 원, 3명이니까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디지털 기업가가 되면 공유경제 두 구자 100만 원이죠. 그럼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세 구자를 추천하면 60만 원. 그러면 지분 출자 1000만 분의 1.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지분 출자는 놔두고 금액으로 보면 벌써 160만 원. 지금 A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공짜다 이 말,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비용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뭐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구입하고 그 마일리지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로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하면 이건 대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행복나눔2 전체적인 이제 10대까지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수당 있죠. 공유수당. 공유수당은 전체적으로 보세요. 1대 3구자, 2대 9구자, 3대 27 쭉 해서 10대까지면 59,049구자. 그러니까 요걸 전체 합하면 얼마냐 그러면 총 88,572구자. 만 원씩 하면 8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움직여야죠. 어차피 이 구조 자체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같이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지금 이제 미미하게 되죠. 자, 이건 추천 수당입니다. 20만 원. 구자는 똑같죠. 왼쪽에 있는 구자가 88,572구자인데 20만 원씩 하면 177억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 돈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230억 이렇게 정도 됩니다. 이게 디지털 기업과 다단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요 자리를 봤을 때 유지 마감 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라는 말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유지비가 있으면 그거를 안 하면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감도 월말도 없어요. 직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아주 자유분방하게 된다는 거죠. 수당 지급일도 없고요. 그 선순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10대까지잖아요. 10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10대가 다 돼가면 이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죠? 밑에다가 사전에 또 이렇게 한 구자를 놓고 또 여기서 시작해 갈 수 있고 중간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자리가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바뀐다. 자사 브랜드 없고 사회적 공유경제로 피해자가 없고. 왜? 필요한 거 구입했어요. 딱 한 번 구입하는 겁니다. 한 번만 구입하면 됩니다. 피해 발생합니다. 공유 수단이 있다. 공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 구입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그죠? 그 둘에는 사회적 공유경제다. 그건 뭐예요? 다단계 회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단계라 그러는데, 구조는 다단계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행복나눔 1과 행복나눔 2를 비교해 보면, 행복나눔 1은요, 보세요. 우리 지인이 마일리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3,000원. 여기는 3,000 마일리지. 이게 15,000 마일리지. 행복나눔 2의 차이입니다. 자, 경영 지도비. 행복나눔은 3만원. 행복나눔 2는 20만원. 공유수당 3,000원. 만원. 지사나 지점의 그 관리비. 행복나눔 1은 3만원. 이거는 5만원. 10대까지 공유수당 학계 2억 6천만원. 8억 8천만원. 경영 지도비 학계 20억. 170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1과 행복나눔 2 정말 어려워서 안 되는 분은 행복나눔 1을 해도 되고요. 행복나눔 2는 가능하시면 함께 하면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사에 대한 승부에 프로모션인데요. 그러면 첫 번 100구자를 달성하면 1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또 포상 여행으로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 주고요. 월급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매월 n분의 1 지급합니다. 이제 이 100구자를 달성한 분들이 기업가가 많아지면 이제 나누죠. 전체 매출에서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식 연금 수당을 수령한다면 뭐가 있다 그랬죠? 5명 이상 경영지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월급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비톡, 아까 했던 거. 목표, 월급식 연금을 받는 거. 이게 둘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감하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감 잘 하시고 2021년 건강하게 바이러스하고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